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독후감은 2025년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고른 백온유님의 반의 반의 반이야. 작년에 처음 접한 젊은 작가사 수사집을 재미있게 읽어 올해도 읽게 되었고, 실린 작품들이 다 흥미로웠지만 요즘 내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밀접한 작품이 있어 너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현지는 할머니에게 병고가 생겼음. 끝나면 여주로. 라는 엄마 윤미의 문자를 받고 너무 놀라 빨리 일을 마치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어. 할머니 하고 하며 영실을 안았지만 영실은 너가 찬 공기를 몰아와 춥다며 현진을 밀어냈지. 윤미는 현진이 퇴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왜 그래 하며 영실에게 한마디 했지만 현진은 할머니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어. 현진은 저녁을 기다리며 할머니를 살폈지. 오늘따라 더욱 냉랭한 기운을 풍기는 할머니. 하얀 백발머리가 짧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날렵한 콧대, 깊은 눈매에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지. 어릴 때부터 현지는 할머니가 남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담지 못한 엄마와 자신에게 큰 안타까움을 느꼈었어. 기억하기론 50대까지도 할머니는 영화배우 같은 아우라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질시와 찬사의 대상이었지. 그래 엄마, 할머니가 얼마를 잃어버리셨는데 5천이라대? 정말이야? 할머니가 금액을 착각한 거 아니야? 모르지. 너희 할머니가 진짜라는데 믿을 수밖에. 20년 묵혀둔 돈이란다. 틀림없이 5천이래. 엄마 정말 몰랐어? 어떻게 알아? 알았으면 그걸 여태 그렇게 뒀겠니? 할머니에게 병고가 생겼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현지는 불길한 상상을 떠올렸었지. 작년 초 할머니가 공유 킥보드에 부딪혀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은 잘 되었지만 전신 마취의 부작용으로 간헐적인 선망 증세가 2달 이상 있었어. 그 이후로 할머니는 일상적으로 해내시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실과 꿈을 혼동하기도 했지. 그런 영실을 간호해야 했지만 윤미와 현진의 집 성남에서 할머니 집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었어. 윤미는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진은 야근이 많은 직장이었지. 그래서 요양보호사 신청을 했고 3급을 받아 요양보호사 수경이 집에 오게 되었던 거야. 병고가 뭐야? 할머니 또 다치신 거야? 아니야. 그럼 돈을 잃어버리셨대. 아마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얼마를? 금액이 꽤 커. 현진에겐 영실은 살갑지 않은 할머니였어. 어릴 때 현진이 느끼기에도 영실은 다른 집 할머니랑 많이 달랐지만 현진은 그런 영실을 서운하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멋진 할머니에게 어울리는 행동 양식으로 느꼈지. 일례로 초등학교 때 자신을 질투하던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싸움이나 부모님이 소환되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불이 나게 나타나 잘못한 자신의 아이를 감싸며 한부모 가정인 현진을 깔아보고 있을 때 엄마 대신 우아하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서두른 기색 없이 등장해 조용하게 그 아이의 엄마를 제압하고 치료비를 받아내었지. 그런 할머니를 현지는 늘 우러러보며 흠모했었어. 현지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 돈 내가 찾아줄게. 영실의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복도를 비치는 CCTV는 없이 아파트 전체에 엘리베이터에 하나, 1층 공동 현관에 하나, 주차장 쪽에 하나, 분리수거장에 하나 있었고 경비원들은 있지만 수시로 순찰 중이라며 자리를 비워 만나기도 어려웠지. 몇 번의 헛걸음 끝에 겨우 CCTV 영상을 복사해 현지는 틈틈이 짬을 내어 보았어. 언제 잃어버렸는지 정확하지도 않았기에 돈이
없는 걸 안 날짜 전후를 보던 중 현지는 할머니 집에 거의 두 명만이 드나든다는 것을 알았지. 엄마와 요양보호사 수경. 그리고 드디어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어. 수경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 머물며 2-3 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버리는데 최근 큰 박스를 가지고 나와 쓰레기를 버린 후 박스 안에 있던 큰 검은 비닐봉투는 버리지 않고 안아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모습이었지.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셔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지만 어머니도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아서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손녀분. 수경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편하게 대답했어. 제가 일단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며 문제의 장면을 보여줬지. 가져가신 이 검은 큰 비닐봉투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엄마, 아니 우리 강영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셔도 참 잘 드세요. 과자도 과일도 그리고 좋은 것만 드시고요.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기저귀도 하루에 3번 이상 갈아요. 그런 거 아시죠? 특히 엄마는 쌓아 놓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버리고요. 손녀분은 일주일 전에 쓰레기 뭐뭐 버리는지 다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큰 부피는 아실 것 같아서요. 무거워서 잠시 내려놓기도 하셨잖아요. 아마 과일일 거예요. 과일도 좋은 것만 드시고 좀 무른 거나 많이 익은 거는 저 가져가라고 주시거든요. 엄만 좋은 것만 드셔서 공주처럼 늙으셨나 봐요. 아, 엄마요? 우리 모녀 같아서요. 둘이 있으면 같이 드라마 보고 밥도 먹고 수다도 같이 떨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웃는 수경의 웃음이 현진을 초라하게 만들었지. 영실은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어. 윤미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영실을 성남으로 데려왔지. 엄마를 위해 팥죽을 끓였지만 엄마는 싫다고 하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어. 늘 엄마가 까다롭다고 생각해 왔지만 오늘은 왠지 환멸이 느껴졌지. 돈 때문이 아니라고 되뇌었지만 자꾸만 5천만 원이 생각나며 과거가 떠올려졌어. 윤미는 현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때 이혼했지. 윤미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이었기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현진만 데려올 수 있었어. 윤미는 대학 중에 현진을 임신해 결혼했고 결국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잦은 다툼으로 가출을 반복하다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을 피워 이혼당했던 거야. 영실은 그런 윤미를 향해 너 그러다 둘에게 다 버려지고 말아라고 했고 그녀는 엄마에게 반박하거나 맞서지 않았지. 왜냐하면 전부 사실이니까. 이혼 후에도 동창과 만나다 동창이 사실 이혼한 게 아니라 벌거 상태여서 부인에게 간통으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금 2천만 원이 없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도 돈이 없다며 현지는 자신이 보살필 테니 깜빵에 살다 오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깜빵살이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었거든. 동창은 결국 제 아내에게 돌아갔지만 미안해서인지 퇴직금을 미리 당겨 윤미에게 건네 그 돈으로 옷가게를 열었지. 그동안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 끝내 그 오천에서 조금 더 건네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몸소리가 쳐졌어. 그래서 영실이 윤미의 집으로 온 지 나흘이 되어 자기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엄마는 대접받고 존중받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며 여주로 데려다 줘 버렸지. 여기까지가 일부의 이야기야. 영실의 돈 5천은 정말 요양보호사 수경이 가져간 걸까? 영실과 윤미, 현지는 그 5천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윤미와 현진이 돈이 있는 걸 몰랐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야. 그럼 다음 2부를 기대하며 곧 만나. 빠빠이.